예,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민주당 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이계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선글라스를 좀 부득이하게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제가 평소 알 때는 우리 배국이 국장님보다 훨씬 더 멋지십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거 예. 인터뷰하는 상대한테 예의가 아닙니다만 또 이해를 해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뭐 저 부기가 좀 금방 빠지면 예 벗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주 이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좀 늦었지만 예. 진심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4선 되기가 3선 되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떠시던가요?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4선 되기 힘드시던가요? 정말 힘들었고요. 예. 사선이 사선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표현을 그렇게 친구가 하던데. 예. 저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출마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재선, 3선, 4선 하면 갈수록 쉬워지는 줄 알고. 예.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호남에서 경선을 안 하고 이렇게 예. 단수공천 되셨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좀 어느 정도 치러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선거라는 게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과정들이 예. 있는데 제가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예. 맡고 있어서 당무 때문에 지역 관리를 못 하니까 당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단수공천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이제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다 또 이겨내고 그래야 사성 장군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평범하고 포멀한 그런 질문은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시고 우리 오늘 정치 1번지에서는 좀 급하니까 네. 그런 얘기 좀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선거 치르시면서 느끼셨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라고 그럴까? 그걸 온도로 따지면 100도 가운데 몇 도나 되는 것 같던가요? 100도를 넘어선다고 봐야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호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만 야당으로서 이런 정도의 정말 지역민들의 분노 또 거기에 덧붙여서 두려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혼재돼서 정권에 대한 정말 심판 분위기가 고조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호남 지역 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전두환 정권 같은 두려움,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사악함, 거기에 덧붙여서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무능함, 이걸 둘 다 갖춘. 예. 그래서 정말 이 정권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또 뿐만이 아니고 호남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또 능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차곡차곡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저도 최근에 우리 선배 한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놈 만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랬는지 그 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그 전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선거할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좀 낮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굳이 안 찍어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텐데 불만도 같이 있었겠죠.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도 엄청 높고 이거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기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분노가 좀 그런 것으로 모였다고 봐야 되겠죠? 분노가 아주 치솟아 오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우리를 더 핍박을 할까 그런 두려움까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정말 의가하듯이 달려들어서 투표한 그런 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분노 투표의 전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혹시 이번에 이채양 명주 많이 예. 얘기하셨죠? 예, 수도 없이 뭐 이채양 얘기했죠. 명주 본산 여긴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거. 예. 그렇다면. 영광 한평 장성이시죠? 예. 이채양 명주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잘하셨네요. 예. 아니, 저도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하신 거 보고, 그 정말 잘했다 했더니, 예. 저작권이 여기 있었네요. 예, 저작권 여기 있고 본산지가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예. 이채양 명주 널리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예. 본산이 우리다. 본산에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이제 워낙 일정이 바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연을 못하고 그랬는데 가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예. 여기 우리 정치 1번 애청자님들 거의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시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채양 한번- 명주 예. 저작권자가 부르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채양 명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이제 영수회담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자꾸 그 전에부터 민생을 얘기하면서 25만 원 얘기를 하니까 예. 저놈들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들의 막 들끓는 마음을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나오신 김에 정책위 의장도 하셨고 또 25만 원 지원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우리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채양 명주 저작권자시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태원과 최상병은 특검법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급한 사항이고 또 양평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주식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반드시 밝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채양 양명주 모두를 굉장히 중요한 당의 목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이제 우리의 구호였는데 그 못 살겠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국민들이 제대로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뭐냐면 소상공인 또 농민 그다음에 도시 서민 또 이 봉급 사업자 이런 근로자 이런 분들까지 전부가 다 정말 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시켜보는 방법. 그건 이제 지역 경제를 각 지역별로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상권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고단위 말하자면 그 처방이 결국은 지원 현금 살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돈 국민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아주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영수회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합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전부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걸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1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조 정도. 13조. 예. 지금 세금도 잘 안 거친다고 난리인데 그 돈은 있답니까? 돈이 없더라도 해야죠. 야. 또 국민들 다 죽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살려야 되기 13조를 때문에 들여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걸 이렇게 나옵니까? 지역 화폐로 공급을 하면 지역 내에서 그게 이제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승수 효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를 좀 진작시켜 나가는데
정말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자로 25만 원 얘기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과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하나. 25만 원 얘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이채양명주 이런 것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신뢰가 가도록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그것은 뭐 이미 경제학적으로 입증이 된 충분한 승수 효과와 또 지역 내 선순환 구조 뭐 이걸 형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이채양명주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채양명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채양명주를 행여라도 다소 뭐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안 하셔도 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예, 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처음 만날 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기본 예의라고 그럴까? 그 면전에다 대고 처음 만났는데 당신 마누라 빨리 구속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는 뭐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저는 얘기 뭐 할 구체적으로 뭐 제가 저 이재명 대표님 마음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친명이시잖아요. 예, 친명이죠. 요즘 뭐 친명 아닌 민주당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친명 친명이다. 비디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그것 때문에 좀 그 의외라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아유, 이제 저도. 이게 다시 봤다는 사람도 계시고 저도 놀랐어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저는 저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던 정책위 의장 당 3역 중에 하나인 예.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예. 또 아울러서 뭐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물론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붙여서 한 얘기했는데 뭐 제가 미웠는지 저만 계속 그 보수 언론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멋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게 되면 예. 이채양 명주 중에서 적어도 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할 수 다 있겠죠. 해야 될까요? 예, 다 뭐 할 수 있을지 상황이 이제 그럴 정도의 뭐 상황 전개가 될지 어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국정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정 기조를 바꾼다는 건 결국은 그 이채양명주 같은 그런 저 반칙과 편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국정 기조 바꾼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바꿔야 된다는 예, 것은 예. 그걸 이채양명주 같은 예. 그런 저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윤석열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누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지적을 잘했던데 대선 때도 표가 필요할 때는 90도로 인사했다.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이준석 뭐 아까 예. 얘기 들었어요. 예. 저는 굉장히 윤석열이란 분을 뭐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의 그 인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하여튼 쪽지기 같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기조를 바꿔라는 요구가 있고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영수회담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이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너 바꿔야 된다라고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하는 걸 보면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회담도 제대로 열릴까 싶어요.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요청을 했을 때는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정말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예.
또 국정 기조를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며칠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저 제대로 돌아온 거죠, 평상시로. 그러면서 야 이걸 하긴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니까요. 해갖고 저걸 뭐 뻔한 소리인데 그걸 들어야 돼 이런 정도 분위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어제 왜 그러냐면 어제 그 뭐 의제 예. 협의하는 뭐 무슨 뭐 정무수석하고 예. 우리 비서실장하고 홍준호 실장하고 뭐 홍철호 하다가 또 수석. 않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고 야 벌써 마음이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요 정도 해놓고 안 열릴 수는 없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니셔티브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아마 하기는 하겠지만 네. 과연 뭐 큰 기대가 될까 하는 좀 걱정도 됩니다. 만나긴 만나되 별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 만난다는 것 자체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커다란 기대를 갖고 나라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 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드네요.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고 자랑하던데 전화라도 좀 자주 하고 그럴까요? 하겠습니까? 뭐 저는 할 것 같진 않은데. 왜 저런 저는 막 이제 대통령이라고 언제부터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의원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뭐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총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예 국민들이 기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찍어줬을까?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말에 속아버린 거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사람이냐. 근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어줬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모른 거죠. 속아버린 전혀 거죠. 몰랐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위기가 묘하게 정말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죠. 못한 것만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또 새로운 또 뭐 기대주를 뭐 보수 쪽에서는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 결과를 낳은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패널하고 달리 사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제가 참 여쭤보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예. 거고 저거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저는 더더군다나 호남 의원인데 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듣고 있죠. 그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 끌어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민심이 이렇게 높은데 그런 여론을 민주당은 어떻게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죠. 과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국민 무시, 정말 무책임, 오만 이렇게 나간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부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야관 국민들은 지금도 저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많이 있거든요. 하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치양명주 특검하고 뭐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 하나 둘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여튼지 그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댓글이 올라오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글들 많은데 네. 그거보다도 이것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정찬동님, 민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이치양명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보수형님 TV, 민주당은 잘할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 응원 부탁합니다.
하하지원님, 국민은 지원금보다 이채양 명주가 먼저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상병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올라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민심들을 좀 잘 이번에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해야 될 거다. 예. 최상병 특검은 뭐 우리가 21대 국회 내에 예,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죠. 이번에 비서실장 정진석 홍철호 정무수석 했는데 그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또 그 표현 잘했더라고요. 악수하자고 오른손 내밀고 왼손으로 빰 때려버렸다. 그거 뭐 전형적인 그 표현 아닙니까? 예. 표현 그대로 아닙니까? 예. 정진석 그 실장이라는 분, 저는 뭐 저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예. 뭐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저 야권을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하게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또 이분의 뭐 가정 내력부터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좀 올바른 역사 인식도 갖고 있지 못한 분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골랐는지 정말 사람 고르는 그 능력, 거꾸로 고르는 능력, 뭐 그건 아주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이해가 안 봐도 됩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그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자기들 중에 예. 자기들 그 진영에서 예. 야권과 대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요즘도 돌아가는 거 보면 또 뭐 이상한 얘기도 자꾸 흘러나오고 해서 뭐 종잡을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야 어떻게 좀 뭐 인준을 좀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총리 발표를 언제 할 거냐. 지난번에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총리는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임명이 안 되니까 슬그머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런 사람 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그게 저 뭐 통과에 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상황인 거죠.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일정한 정도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뭐 도덕성이나 역량이나 그동안 살아온 인생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박영선 총리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거 깜복이 아니에요? 간보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도가 된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야당 인사 한 번씩 휙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박영선 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 우리 이계호 의원님한테 총리 한번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제의가 그럴 오면 가능성은 1도 없지만 예.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제가 뭐 받아들일 생각은 0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자기 정치적 또 저 삶의 철학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뭐 정치를 합니까? 행정을 하고 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협치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이제 칼럼으로 연정 얘기까지 하던데 연정의 가능성을 떠나서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정은 이 연정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정책과 가치와 정치 철학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연정이 됩니까? 근데 지금 그게 되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그 민주당의 뭐 가치와 또 정치 철학을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정이라는 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공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할 만한 게 없는 정부다 보니까 맨날 말로만 저렇게 하고. 개인적인 것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4선이 되셨는데 이번부터 이제 국회에서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좀 주력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말씀들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저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싸울 때 싸우고 또 견제할 때 견제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유능한 야당,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지역민들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고요. 제가 또 두 번째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정치가 과연 지금 존재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꾸준한 말하자면 요구를 주셨습니다. 호남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정말 굴절없이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좀 정치가 바르게 나아가고 호남 지역민들에게 정의와 또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그 인식들이 구현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혹시 뭐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임위는 뭐 그동안에 농림위도 많이 했고 제가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뭐 그런 위원회 중에서 그 상임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지역구를 거의 못 내려갔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아주 호되게 당한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농촌은 그래도 얼굴을 좀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다른 일 않고 지역구 관리에 좀 철저히 하고 지역 구민들의 말씀 잘 듣고 또 해서 필요한 일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벌써 이제 4선이 딱 되셨는데 왜 정치를 내가 하는가? 정치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성찰에서 나름 찾으신 해답이 있다면 뭔지 좀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초선 시작할 때부터 정말 가슴 따뜻한 정치를 저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뭔가 안도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가슴 따뜻한 정치였는데 과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이번에 4선 출마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자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제대로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정치만이 말하자면 어렵고 서럽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정말 반성 많이 했고요. 지금부터 초선 의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한없이 겸손하고 또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지금 4선 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다. 이런 다짐과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정치. 그 온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뭐 따뜻하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나눠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또 혹시 이제 활동하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4선 고지올은 민주당 이계호 의원 전 정책위 의장 만나 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